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씨는 더워도 달리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최진복 성공회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예, 시작 1초 전에 입장했어요. 일찍 좀 다니세요. 1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시사 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예. 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죠, 또? 예, 맞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정수행 2주차 부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긍정 44.4%, 부정은 50.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달 6월 27일부터 이달 1일,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보다 긍정이 적은,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 보면 첫 해외 순방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지지율이 좀 오르는 게 통상적인 관행인데 이 하락세가 이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서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뭐 세 가지 원인을 봐요. 첫째는 이제 이거 김성희 장관 오늘 그 후보자 사퇴했잖아요. 네, 사퇴했죠. 이런데 이거 인사 문제. 그리고 이제 이거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게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 주가도 폭락하고요. 경제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안 싸움, 이준석 문제. 이런 게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네. 보이고 앞으로 인사 검증을 좀 철저히 하고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도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네. 신길전해야 됩니다. 그래요. 좀 이따 그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만 7일 날이 윤리위원회 이제 개최되는 날인데 목요일 날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아까 조사 결과의 뒷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조사는 무선, 유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3.5%입니다. 혹시 이것도 심의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지금 말씀을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가서도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15명을 15분 만에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국민들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정상 15명 15분 만에 만나면 한 사람당 1분밖에 대화를 못한 건데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나토 정상회담 가서 특별히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황 이런 부분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해외 순방하면 성과 가지고 오면 대체적으로 높은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가, 경제 문제 이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자, 이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 변동에 뭐 큰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좀 달리 봐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그 심각한 위기 경고를 이게 그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지율이 이게 떨어지면 국정 동력의 추진력이 안 생겨요. 따라서 저는 왜 떨어지는지 뭔가 이게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제대로 이게 대책을 내놔야지 예. 무조건 이게 의미 없다.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예. 자, 최진봉 교수님. 예. 뭐 의미 없다 이런 대통령 얘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금 추락하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계시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지금 취임한 60일, 7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복귀하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걸 그냥 의미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국민을 무시한다고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7월 10일 날이 돼야지 취임한 지 이제 딱 2달째 됐는데 그 시점이 오기도 전에 이렇게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예. 여야가 드디어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하면 국민의힘 협조하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장단 선출은 동의를 한 것 같고 네. 상임위원장 선출은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네. 내용의 합의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회의장단 선거를 민주당이 사실 오늘 독자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제 그나마 합의가 돼서 다행입니다. 서정 변호사님, 최대 장점이었던 그 사개특위 구성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합의가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아마 권성동 그 대표는요. 이걸 이제 여야 동수로 5대5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 국민의힘한테 주면 사개특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보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고 이 사개특위는 이게 좀 오랜 계속 협상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일단 원구성은 해놓고 사개특위 구성은 더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 특위는 이게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 의장단하고 상임위 구성되면 활동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야가 계속 더 협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구성도 제가 볼 때는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그건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개특위하고 상임위원회 구성 자체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는 문제하고 예. 사개특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문제는 연계돼 있어서 두 개가 함께 풀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아마 여야가 의장단 구성에 합의한 것은 국회가 지금 공전 상태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커요. 비판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 부분은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어요. 자, 이 얘기도 해볼게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정치자금 고의로 유용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이렇게 볼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수사를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다면 수사까지 의뢰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관위 볼 때도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의로 유용한 바 없다고 하면 고의가 아니면 그러면 실수로 했다는 건데 실수로 한 것을 지금 김승희 지금 예전 후보자 지금 이제 사퇴하셨으니까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무진은 실수래요. 그럼 실무진이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럼 정치자금 유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는 그 정치 자금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렌터카로 썼던 G80 승용차를 거기에 뭐 구입하는 데 그걸 또 썼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이 박순애 장관 후보자하고 김승경 합동참모의장 임명은 이제 제거가 됐는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김성겸 합동참모의장은요 불가편면이 있다 봐요. 이분은 이제 결정적인 하자도 없고 또 이게 그 중요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좀 이게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박순애 장관이 저는 차라리 20년 전에 음주운전 한번 했으면 근데 이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도 10년 이내에 음주 2번이 결격 사유거든요. 따라서 그냥 음주운전하고 벌금 냈으면 저는 이게 용서하자 20년 전이니까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게 아쉽다는 거는 이분이 이걸 정식 재판을 청구해 가지고 선고유예로 바꿔버린 거예요. 음주운전 0.25 엄청난 높은데 소주 한 3병을 원샷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이게 그 선고유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관 변호사든 뭔가 이게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서 혜택을 누린 그렇다면 이게 전국에 음주로 처벌받은 사람 국민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중에 음주 때문에 표창도 못 받은 분이 40년 전에 많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점에서 저는 이게 검증이 아쉽다는 거예요. 예. 최진봉 교수님. 뭐 앞부분 잘 얘기하셨어요. 모처럼 옳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음주운전 문제 이거 문제 있어요.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면 성교육 받은 건 더더욱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교육부 장관인데 본인이 논문을 중복으로 사용한 게 지금 여러 건 있었다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부 장관 이래가지고 과연 교수들한테 중복 게시하지 마라.
논문을 그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영이 서겠냐고요. 교수들이 볼 때. 교수님으로서 상당히 화가 나죠. 아니 교육부의 수장인데 교육부 수장이 본인 하나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군데 사용했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교육부의 수장을 합니까? 뭐 다른 부처도 아니고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임명을 제가 한 것도 저는요 후폭풍이 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여론조사를 무시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관련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비대위원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리적으로 해. 네. 자 최민경 교수님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외를 둬야 되거든요. 예외 조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예외를 두게 되면 그러면 뭐 대표되기 위해서 밖에 있던 분이 한 달 전에 뭐 당원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당비 내고 그리고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성으로는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의해서만 권리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그 조건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요. 그러면 모든 게 흔들리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네. 본다고 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다음 기회에 도전하시기 맞다고 그래, 봅니다. 하여튼 규칙대로 한 것이다. 예. 네. 서정 변호사님은 민주당의 오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옳다고 보세요? 제가 이게 이재명 후보 측에 그 이핵관 있잖아요. 이핵관한테 제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이핵관하고도 잘 압니까? 예, 방송을 하다 보니까 패널들 오, 그랬더니 예. 뭐라 하냐면 예. 박지원 위원장 보고 얼굴 마담 하라고 이렇게 데려왔더니 자기가 잔다르크 행세한다고 막 비난하더라고. 처음에 얼굴 마담으로 그냥 젊은 그 청년을 하나 앉혀놨더니 완전히 자기가 잔다르크 행사처럼 당을 뭐 이런다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 이재명 사이트에요. 김건희보다 더 얄밉다는 글이 엄청 많대요. 그래요? 오. 김건희 씨보다 박지혜가 더 밉다는 거죠. 네. 따라서 저는 박지원한테 특혜를 줄 필요는 없고 당연히 배제한 건 옳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박지원을 비대위원을 시킨 게 잘못됐다 봐요. 정치판에 이제 신데렐라는 없어지래요. 어떻게 처음부터 제대로 차곡차곡 배워가야지 아무 경험도 없고 정치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당대표 비대위원장 앞으로 이런 정치를 저는 반성해야 된다. 네. 이래 봅니다. 알겠어요. 뭐 마담은 좀 상징으로 순화시키는 걸로 하고요. 네. 자, 박지원 전 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의원을 또 정면 비판하기도 했어요, 신인문 교수님.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대선 때는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걸 약속했는데 박완주 최강욱 사건에서 말을 아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본인을 사실은 그 데려와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함께 도와준 분이 이재명 의원이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재명 의원이 예를 들면 박완주 최강욱 두 분을 옹호했거나 이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말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대표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분당이 우려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서정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게요. 민주당의 대주주는 누가 뭐래도 호남입니다. 호남. 그런데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영역이 높지가 않아요. 따라서 저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되고 공천권을 다 가져간다. 이럴 때 이거 호남을 중심으로 신당 생기면서 분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 호남에서 지지율이 낮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 대선 관련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밀어줬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받았던 전국 전체
보다도 훨씬 높은 표를 받았어요. 호남이 지지율이 낮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공천권을 다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합리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이 대권 나가야 돼요. 대선 나가야 되는 사람이 공천권 혼자 휘둘러 가지고 반발을 한다? 그런 멍청한 짓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공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 전 위원장까지 이렇게 가세를 해서 이재명 의원의 이제 불출마를 압박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변이 없는 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저는 예상보다 이게 좀 빨리 밝힐 것 같아요. 빠르면 이게 7월 중으로, 네. 7월 중순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뭐 계속 시간 끌어봤자 논란만 되니까 조기에 그 출마 입장을 오히려 밝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는 이제 8월 28일이죠. 일요일 그렇죠. 날이고. 그리고 이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의대명이에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됩니다. 그건 뭐 여론을 안 봐도 대세인데 다만 이게 그 최고위원이 저는 관건이다. 최고위원이 이게 처음에나 많이 나왔잖아요. 10여 명. 과연 이게 이재명계가 몇 명이 되는가. 이게 저는 관건으로 봐요. 예. 자, 97그룹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반 이재명 연대를 97그룹이 형성을 하면 예. 어때요? 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때요?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당내 여론은 선전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97그룹으로 분류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뭐 선호하고 이건 아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거기서 단일화해서 본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단일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만약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만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만 보면 이재명 의원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그런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김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뭐 크게 바뀐 건 단 하나예요. 뭐냐면 대의원의 그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대 룰을 보면 대의원이 45%였어요. 근데 그게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걸 45%를 30%로 줄이고 여기서 15%가 남잖아요. 이걸 누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국민 여론조사로. 그래서 예.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그런 대표를 뽑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룰이 바뀌게 되면 서정영 변호사님 어느 쪽에 이재명 측이 유리한 거예요? 97그룹이 유리한 거예요? 이재명 쪽이 유리하죠.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인지도라든지 지금 여론이 높으니까 훨씬 유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너무 멋져요. 참 이런 날도 있네요. 예. 아까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교육부 장관으로 최진봉 교수가 오히려 적합하다. 예.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씀을 하셨군요. 아, 오늘 그러나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두 분 칭찬 문자 제법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최 교수님 예. 교육부 장관 어떻게? 저요? 예. 저를 뭐 임명하시겠어요? 그냥 불가능한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여당의 집안 싸움도 여전한데요.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가 이제 목요일 날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죠. 그죠? 사흘 남았는데 전운이 감돌기인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혁 변호사님. 이미 그 3심 세 가지 마음이 이준석 대표를 버린 거예요. 첫째는 이게 윤심.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손절합니다. 윤심.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심. 당의 사이트 가보세요. 전부 이준석 대표 비판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민심. 여론조사도 여야 통틀어 국민은 징계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이미 윤심, 당심, 민심이 이준석을 떠났다. 이미 이준석 징계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삼심 뭔가 그랬더니 윤심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윤심, 당심, 민심, 다 떠났어요. 윤당민 이렇게 외우면 윤당민, 이름 같은데요. 삼심. 최진봉 교수님.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뭐 징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저는 이제 반발하면서 뭔가 다른 자기만의 갈 길을 갈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어느 정도까지 증폭되고 얼마나 잘 수습될 거냐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윤리 앞두고서 본격적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심 가운데 하나인 윤심. 예.
윤심 구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사실 출국할 때는 못 갔거든요. 그 출국장이 환송에는. 그런데 귀국길에 깜짝 마중을 나가서 윤심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역할만 제대로 주어진다면 20일 안에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그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예. 이 역할만 주어진다면 말이 뭐겠어요. 대표 계속 해주게 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를 거는 거예요. 지금 당심은 이미 떠난 것 같고 민심도 별로 좋지 않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도와줘서 대표에 계속 있게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여론전에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마 근데 윤심 구에 함께. 이준석 대표는 이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이게 법 소송전, 가처분을 소송한다든지 소송전하고 그다음에 여론전 이걸 펴는데요. 이래봤자 이게 이미 안 돼요. 소송은 법원에서는 이게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의 자율성 때문에 크게 관여 안 합니다. 가처분 소송을 내고. 저는 낮다고 봐요. 이길 가능성이. 그래요? 옛날에 윤석열 총장 징계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니까 그런 심사를 하죠. 그런데 정당 내부의 거 예를 들어 최강욱 의원 걸 법원으로 가져가면 판사가 최강욱을 구제해 주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정당 내부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뭐 경고부터 징계까지 제명까지 있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받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더라도 판사가 크게 뭐 이렇게 봐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적법 절차를 다 소명기에 주고 예. 증거에서 윤리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걸 판사가 뒤집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법 소송전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전 할 때입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참여력을 써야죠. 본인이 젊을 때 한번 실수로 접대받을 수 있다 봐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 과오를 뉘우치고 잘하겠다 했으면 경고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은 근데- 아직 뭐 경찰 조사 결과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황이 이 정도면 엄청나게 증거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 이준석 대표 뭐랬어요? 윤리를 해체할 권한이 있다? 아니 당헌 당규 어디에 윤리를 해체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걸 이게 매를 버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게 징계가 계속 올라간다 봅니다. 대표가 윤리위를 해체하거나 그럴 없죠, 권한은 그럼. 없어요? 아니 윤리위원장을 뭐 임명을 바꾼다든지 위원 교체는 할 수 있죠. 임명권이 있으면. 근데 그게 윤리 자체를 해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자, 태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아갖고 예.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난다. 예. 어떤 형태로든. 예. 그러면은 어때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익이 클까요? 손해가 클까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이익이 더 날 거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건 불가피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분명히 일으킬 겁니다. 반발할 거고. 그래서 흑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흑화. 그런 점에서 보면 단기간에는 약간 혼란도 오고 국민의힘에 분란이 생겨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기서 끝내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화 또 여러 계층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맞는 게요. 이번에 만약에 묻어버리고 가면 한마디로 소탐 대실이고요. 고름이 묻어둔다고 이게 살이 되겠습니까? 고름을 이게 앞으로 짜내야 돼요. 장기적으로 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께서 이준석, 박지원, 이재명이 뭐예요? 당대표, 전 비대위원장, 의원이라고 하기 싫으면 C자라도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호칭은 앞으로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명령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평 이걸로 하겠습니다. 당권 도전이 좌초된 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한마디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범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세요. 교수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김 부장, 제발 김 부장 목소리만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이어서 김 서정욱 PD님. 변호사 한마디 해주세요. 3, 2, 1. 다시는 이런 신데렐라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정치 파발마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